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플 시너지 미적분 1단원에 있는 수열의 극한에 있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2단원에 있는 내용의 급수에 있는 왕중요 대표 중에서 질문 나온 사항을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2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23번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요. 우선은 절대값이 항상 풀릴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나오든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든지. 첫 번째 보시면요. 이제 그냥 나오게 된다는 가정보다는 이제 그냥 나온다는 가정에서 보게 되면 리미트가 이제 어떻게 되죠? 리미트가 이렇게 되면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3n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됩니까? 두 개를 빼면 n의 f의 a 값의 마이너스 1의 값이 뭐가 되죠? 빼기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긴 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게 모순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게 구하게 되면 FA 값은 마이너스 6되는데 마이너스 9가 만나는 값은 존재 안 하거든요. 첫 번째 A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경우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볼 건데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는 3n 마이너스 2분의 그럼 얘를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n의 fa에다가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2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얘네들의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이제 최고차의 개수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f의 a 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걔는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하고 2라고 하는 선을 딱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그럼 하나, 둘, 3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설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23번 같이 한번 봐봤고 이제 다음 문제는 9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9번 문제는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활용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이 AOCN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여기서 이 x의 값이 n이 되고 얘는 n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되죠? 1 될 거고 여기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때문에 n의 제곱에 플러스 1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 있는 이 높이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높이는 뭐와 똑같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수원 때 했던 내용 중에서 뭐 있었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서 넓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2분의 1에 n하고 1로 하는 이 전체 넓이가 뭐가 똑같냐면 2분의 1에 내저번의 반지름 붙이시고 세 변의 길이의 합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아래 값을 넘기게 되면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뭐가 되죠? 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n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반지름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된 상태에서 n분의 sn이 되는데 얘하고 2분의 1에 이제 얘하고 얘 곱한 다음에 2분의 1 시키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2n분의 두 개 곱하면 되죠. 두 개 곱하면 n의 루트에 n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붙고 밑에 있는 이 식을 이게 분모로 이렇게 넘겨서 우리가 좀 더 계산의 편리성을 보도록 합시다. 그럼 맨 처음 보시게 되면은 이 n하고 n은 두 개 지워질 거고 맞죠? 그럼 맨 처음 2분의 앞으로 빠질 거고 얘 나오면 1차, 얘 1차, 얘도 1차죠. 그럼 걔네도 개수비를 구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답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문제 정답 3번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9번에 대한 문제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는 154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의 수렴성을 수렴하게 하는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우선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앞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 상태에서 루트에 16의 n제곱 플러스 a n제곱 빼기 4의 n제곱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꼴이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곱할 수밖에 없냐면 16n 플러스 an 플러스 4의 n제곱 얘도 루트에 16n 플러스 an 플러스 4의 n제곱을 놔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나열해서 쓰게 되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상태에서 어떻게 쓰냐? 루트에 16의 n제곱 플러스 a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이 기본적인 분모가 되고 이거 적어서 이거 제곱 빼면 a의 n제곱 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저희가 얘네들이 최고차의 개수비를 볼 건데 최고차의 개수비가 같거나 작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a라고 하는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1하고 2하고 3하고 4기 때문에 총 몇 개? 4개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문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4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급수에 관한 이제 질문도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그 질문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221번 문제가 있답니다. 그럼 얘를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 어떻게 풀 거냐 보시면, 시그마의 n2부터 무한대까지, 그 시그마의 n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를 붙여주신 다음에 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을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요. n 마이너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급수의 문제는 1부터 n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나중에 리미트만 붙이면 되죠? 그럼 2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2죠. 그럼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로그에 이제 3을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 되겠죠. 플러스 가서 어떻게 하냐면 n까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로그에 n-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로그의 곱은 진수끼리 나눠요. 그러니까 로그의 그 합은 진수끼리 곱하기 때문에 곱하면 이렇게 다 지워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성질을 알 수 있냐면 얘네들은 로그를 붙여주신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2n이 된 상태에서 그 앞에 이제 뭐를 붙이는 거냐면 리미트를 붙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럭키하게도 이제 리미트와 로그는 위치를 두 개 어떻게 할 수 있죠?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로그의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간 상태에서 n 플러스 1분의 2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개수비가 같기 때문에 2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로그의 2라고 하는 2번 문제 정답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1번에 대한 문제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227번 문제도 같이 한번 봐볼 건데 네, 227번은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가 돼요. 나머지 정리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an의 x의 제곱 플러스 an의 x 플러스 2를 우리가 x 빼기 n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면서 나머지가 뭐가 되죠? 2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q의 x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x 대신에 n을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완성을 시키려면 an을 아예 묶어줘서 하면 n의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의 값이 2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an 값은 뭐가 되죠? n의 n 플러스 1분의 뭐 되죠? 2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얘는 20을 앞으로 뺀 다음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의 값은 뭐가 되죠? 계산하면? 그렇죠.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뭔가 틀렸죠? 이게 이제 20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18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8. 왜냐면 얘를 넘기면 2를 뺐기 때문에 똑같이 해도 18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2개 곱하게 되면 18이 된다고 하는 5번 문제의 정답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7번에 대한 문제는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229번은 어떤 것이냐? 얘처럼 이게 돼 있는 어떠한 숫자의 모든 양의약수의 개수래요. 혹시 양의약수의 개수 혹시 까먹으셨나요? 그럼 저한테 뒤지러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양의약수의 개수는 a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면 이 지수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씩 더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2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되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부분무수로 쓰게 되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항부터 n항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하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 갈 것이고, 마지막에 n번째를 가게 되면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가겠죠. 그럼 지워지는 건 어떻게 지워지냐? 얘처럼 이렇게 찡찡찡찡 지워지게 되면 우리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이제 그 앞에다 이제 뭐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리미트를 붙이셔야 돼요.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1번 문제 정답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수 있는 문제 229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볼 건데, 다음 문제는 몇 번이냐면 241번 문제가 된답니다. 네, 241번 문제 보시면 얘 전체가 뭐냐면 이 전체가 바로 SN이고 그때에 대한 일반항이 이거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는 걔네들 AN을 구하는데 그 AN 자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할 때는 N의 AN이라고 잡으셔야 돼요. NA. NAN은 바로 SN 빼기 SN-인데 조심해야 될 거 N이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먼저 얘를 구하게 되면 첫 번째는 n의 제곱 플러스 3n 빼기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을 구하시면 되는데, 제가 구해봤더니 이에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1 넣으면 4가 되죠. 여기다 1 넣어도 4가 되기 때문에 n이 1 이상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an 값은 2n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이죠. 그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앞으로 빼주시고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분의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241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문제는 248번 문제 된답니다. 네, 다음 중 우리는 수렴하고 있는 급수만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우리 기억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은 먼저 이제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 이거에 제곱하면 2죠. 2분의 1 앞으로 뺀 상태에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의 2n 플러스 1 빼기 루트의 2n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쓰게 되면 1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되고, 2 넣으면 루트 5 빼기 루트 3 되죠. 그렇게 해서 n까지 계산하면 루트의 2n 플러스 1 빼기 루트의 2n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에 어떻게 지워지죠? 앞에, 뒤에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는 것이 뭐가 남냐면 루트의 2n 플러스 1 빼기 1이 남는데, 이제 그 앞에 이쁘게 리미트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무한대에서 1을 빼게 되면 뭐가 되죠? 당연히 무한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예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이제 얘네들을 한번 쭉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가는 식을 쓰게 된다면, 얘를 한번 다시 쓸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2분의 1까지 그냥 붙여주시고, 2분의 1까지 그냥 붙여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3분의 1하고 4분의 1 제가 뭐로 고칠 거냐면 다 4분의 1로 고칠 거거든요. 우리는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는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는 뒤에 있는 4개를 다 뭘로 고칠 거냐면 8분의 1로 고칠 겁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고쳐야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그럼 얘네들은 1 플러스 2분의 1이 오고, 그다음에 파란색 쓰게 되면 4분의 1 2개 더하면 2분의 1 될 거고, 네, 8분의 1도 4개 더하면 2분의 1 되겠죠. 그럼 보세요. 얘처럼 1에다가 2분의 1을 계속 더하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1보다 계속 큰 수로 더하게 되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무한대보다 큰 거는 뭐밖에 없죠? 무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디귿을 볼 건데, 디귿은 바로 무슨 급수냐? 바로 똑같은 걸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거에서 일명 교대급수라고 얘기해요. 교대급수. 저희 교대급수는 어떻게 풀었냐면 두 가지 나눠서 풀었거든요.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2n-1이라는 건데, 걔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 세 개, 다섯 개인데 하나 더해도 1이고 세 개 더해도 1이고 다섯 개 더해도 1이에요. 그럼 이 값은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2n 값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안타깝지만 몇 개씩? 우리가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가야 돼요. 두 개씩. 그럼 우리가 두 개씩 묶어서 가게 되면 마지막에 n번째는 1부터 시작하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그 앞에 이제 뭐를 붙이셔야 돼요? 그렇죠. 리미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되죠? 1이 되죠. 우리 두 개 같기 때문에 얘는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니은이라고 하는 3번의 정답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8번에 대한 문제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249번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우리가 급수 이론이라고 하는 리미트 an이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 0인데 얘는 그거에 대한 역이죠, 역. 그럼 여기 보일 수 있는 발레로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뭐부터 찾으셔야 되냐면 그러면 얘네가 먼저 0 되는 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버려야 될 것이고 얘는 0이 되죠. 그럼 얘를 니은부터 우리가 한번 정말 얘네들이 수렴하는지 보시면 돼요. 보실게요. 한번 니은을 보시게 되면 우선 니은은 리미트를 놔두시고 루트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을 잡으시면 0 되니까 얘 성립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이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하러 봤더니 유리화를 시키시면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될 것이고 하나씩 넣게 되면 루트 2 빼기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n까지 가게 되면 루트에 뭐가 되죠? 그렇죠.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지워지는 게 어떻게 지워지냐면 첫 번째 거, 끝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여기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 루트에 n 플러스 1 빼기 1을 남는데 그 앞에 이제 딴 게 아니고 뭐까지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까지 붙이시면 무한대 빼기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뭐가 된다고?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0이 되지만 수렴하지 않고 발산해야 되는 예제가 되기 때문에 니은은 그 값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는 부분분수 우리 대표적인 거 뭐죠? 얘는 1이라고 하는 것을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거를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1번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249번에 대한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253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3번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수렴하고 있는 수열의 값이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값은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알파 플러스 8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시면 급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수렴하죠.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미트에 뭐가 되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바로 0 되는데 그게 바로 알파가 되는 거죠. 선생님 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알파가 0 되기 때문에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은 8이라고 하는 문제 정답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53번에 대한 문제 정답은 5번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261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1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급수 이런 거 관련된 문제인데 봐볼게요.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이 5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급수라고 하는 것에 있는 기본 정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되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를 먼저 구하시고 그 앞에 리미트를 붙여서 똑같은 표현 얘기했고 이 표현이 뭐가 똑같아요? sn이죠. 그럼 sn에다가 리미트 붙여도 똑같다는 거. 심지어 하나를 들먹어도 나의 몸무게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네 3개가 4개가 다 동시에 같은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뭐가 되냐? 리미트 a인 0대가 이거 둘 다 0으로 없어질 것이고, 맞죠? 이제 남는 것은 이제 뭐가 남냐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빼기 3하고 2에 sn 플러스 2가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 값이 이 급수의 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5 빼기 3분의 10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2가 돼서 답은 6이라고 하는 문제 정답 5번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61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 261번에 대한 문제 정답은 5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문제는 이제 322번 문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이제 가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를 풀어보시면 우리는 이게 두 개를 쪼개서 쓰게 되면 좀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n1부터 무한대까지 3n분의 2에는 3분의 2의 n이 될 것이고 시그마의 n1부터 무한대까지 3n분의 마이너스 1의 n은 3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비 급수의 문제를 푸시면 되죠. 첫 번째는 1 빼기 3분의 2분의 첫째 항 3분의 2로 푸시면 되고 두 번째는 1 플러스 3분의 1분의 빼기 3분의 1로 푸시면 된다는 거고 제가 계산해봤더니 답은 4분의 7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봤더니 나도 얘네 두 개를 쪼개게 되면 얘를 이 식을 먼저 3 곱하기 3의 n으로 쪼개시기 편하죠. 그럼 3을 앞으로 빼주시고 n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 6을 빼주시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이 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등비급수의 원리에 따라 하나씩 쓸게요. 3 곱하기 1 빼기 4분의 3분의 4분의 3 된다고 확인할 수 있고 6 곱하기 1 빼기 3분의 1분의 3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계산을 했더니 이쁘게 12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A고 얘가 B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21이라고 하는 4번 문제에 대한 답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322번에 대한 문제 정답은 4가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다음 문제는 먼저 보시면요. 얘네들 보시면 시그마의 n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의 1부터 3의 n-1까지 합인데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바로 등비급수죠.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의 원칙에 따라서 공비-1에 첫째 항에 3에 1부터 n-에 하나 더 있으니까 n제곱에 빼기 1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숫자 2분의 1은 저희가 앞으로 빼도 되죠. 뺀 상태에서 n1부터 무한대까지 붙이시고 5의 n제곱 놔두신 다음에 3의 n제곱 빼기 1로 놔두실 건데 저희는 이제 하트 원리로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쓸 거예요. 하트 원리로 이렇게 두 개 쪼개서 쓰게 되면 우린 얘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1 앞으로 하나 빼주시고 그다음에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3의 n제곱 될 것이고 빼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1의 n제곱을 이제 문제를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도 다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거냐면 1 빼기 5분의 3분의 3이 될 것이고 빼기 1 빼기 5분의 1분의 5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이제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산은 여러 개 딱 이쁘게 해주시게 되면 문제 정답은 뭐가 되냐면 8분의 5가 나옵니다. 8분의 5. 그럼 다음 몇 번이죠?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이제 326번에 대한 문제 정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328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8번도 보시면요, 이제 우선은 얘네들 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나타내게 되면 공비가 3이니까
3-1의 첫째 항 2에 3의 n제곱에 빼기 1인데 두 개 약분되니까 3의 n제곱에 빼기 1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쓰게 되면 이제 시그마의 n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 붙이시고 위에는 이제 뭐를 쓸 거냐면 딱 정리한 3의 n제곱 빼기 1이고 두 개 나눠서 쓰셔야 되죠. 그럼 나눠서 쓰게 되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몇 제곱? n제곱 하나 붙이시고 시그마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라 쓰면 되죠? 4분의 1에 n제곱 딱 붙여서 쓰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얘네들의 값을 계산하면 1 빼기 4분의 3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는 1 빼기 4분의 1분의 4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거 계산하면 3이고 두 번째 거 계산하면 3분의 1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3분의 8이라고 하는 4번 문제의 정답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28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 328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329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3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정식과 두실근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방정식과 두실근에 나오면 근과 개수 관계를 써야 되죠. 첫 번째 두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a분의 b 한 다음에 부호 바꾸니까 2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 되고 그럼 알파인 베타인은 뭐가 될까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의 n제곱 되겠죠. 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시그마의 n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분의 1 플러스 베타 n분의 1이고 얘는 이제 통분을 해줘야 되죠. 통분의 원리에 따라서 n1부터 무한대까지 쓰시면 알파 n 베타 n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를 딱 이쁘게 넣게 되면 4의 n제곱 마이너스 넣으면 위에 것도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하트의 원리에 따라서 좀 쪼개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쪼개서 쓰게 되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 빼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죠. 우리는 얘네들을 등비급수의 이제 합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쓰면 돼요? 1 빼기 4분의 3분의 4분의 3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는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계산하면 3 빼기 1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라고 하는 2번 문제도 2번의 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29번의 문제 정답은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331번을 보시게 되면 331번은 좀 잘 중요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별표 3개 좀 체크해놓고 보시게 된다면 보시면 어떤 거냐 얘네들은 8x의 제곱 빼기 4x 빼기 1인데 참고로 얘네들은 이제 분모로 갈지 않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따로 빼시고 저걸 따로 분리하게 되면 n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인 따로 빼시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인 이렇게 따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첫 번째 얘는 어떻게 쓰면 되죠? 1-베타분의 베타가 될 것이고 얘는 1 빼기 알파분의 알파가 되겠죠. 무한 등비급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 다시 하겠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붙이시고 곱하기 얘를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얘 곱하면 베타 빼기 알파 베타가 되고 플러스 알파 빼기 알파 베타가 얘 지금 잘못 썼죠. 이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지우고 쓰게 되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제가 플러스인 줄 알고 제가 잘못 썼는데 먼저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베타 빼기 알파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알파 베타 지워지고 또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지워져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남는 것은 이거만 남는데 1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되겠죠. 그거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구할 수 있고요. 그 정답은 바로 3분의 8이라고 하는 4번의 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봤던 이제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좀 잘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 때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중요한 유형도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 틀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답노트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숙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